20세기 소녀소녀. 본격 추억팔이 팟캐스트 24회. 네. 사카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괴담 전문가예요. 87년생 최연소. 지금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네. 사카리님께서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하시다가 이사는 아니에요. 이사 아니에요? 장판 도배를 새로. 장판 도배를 하다가 그렇지. 유물이 뭐가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나눠줬는데 발굴되셨다고. 네. 대한결핵협회에서 나온 씨를. 씨를 저한테 그치. 이게 몇 년 크리스마스 언제 씨죠. 씨래요? 3년. 2003년도구나. 아, 제가 고1, 고2 그때예요. 야, 깜짝 10년 놀란 전. 게 스티커로 돼 있어요. 우리 왜냐면, 때는 우표였잖아. 우리 시절에는 다 이렇게 뿅뿅뿅 뚫려져 있어. 그러니까. 뜯는 거. 강매당했었죠. 그럼 무조건 샀어야 돼. 무조건 샀어 진짜. 근데 저기 사카리님네는 좀 선생님이 합리적이셔가지고. 그게 지각한 애들만. 이제 반에 할당되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전원이 다 살 양은 아닌 거죠. 한 반에서 절반 정도만 사면 되니까. 그거랑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같이. 이게 뭐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다 뿐이지 그런 게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이웃을 도와주자는 그런 훈훈한 마음을. 근데 우리 때는 좀 전체적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다 사는 분위기였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안 사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약간 결핵의 무서움을 알고 계셔가지고. 폐병. 폐병. 아이고 좋다. 폐병. 피토하는 병이죠. 어. 그 당시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그쵸. 여튼 괴담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트위터. 얘기 하겠습니다. 레네케이님께서 20소서 다 들었습니다. 유초딩 시절 집에 얇은 전기장판 같은 펌프 비닐 1000쪼가리가 급 떠올랐습니다. 리듬 게임에 소질이 없어서 한두 번 해보고 집안 창고에 버려뒀던 기억이 크크크크라고. 그때 진짜 많이 팔렸나 봐요. 저희 네. 집에도 있었는데 일가구당 한 개씩 예. 있었던. 그게 따뜻할 땐 괜찮은데 추워지면 접으면 꺾여요. 맞아. 맞아. 그냥 겨울철에 접어놓을 때 유의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여튼. 보관시 주의점. 그리고 그 장판을 까는 바닥의 재질이 뭐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밀려서만. 밀리니까. 내가 밟았는데 미스로 처리되고. 그렇지.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트레이닝이 됐던. 모래주머니 차고 바닷가 강가를 달리듯이. 되게 신기한 게 그게 꽂히는 데가 키보드 단자여가지고 맞아. 여튼 알겠습니다. 키보드 여름 망가뜨렸다는. 이정환님께서 보글보글 끝판 동영상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줬어요. 혹시 봤어요? 내가 저기 리트윗 해놓을게요. 이거 꼭 보세요. 이게 무슨 뭐더라? 몇 판을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100판인가를 깨면은 다시 55판인가로 돌아가요. 싫어. 네. 뭐야? 네버 엔딩이잖아요. 그런 거죠. 대신 더 세지나요? 고래가 커지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을 제가 올릴게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레네케님께서 또 주셨네요. 전자오락이 취존하지 않는 골수파들이 모이면 너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서 쌍욕을 해대기 바쁜 분야죠. 고딩 때 국정 가서 액박 CD 5장씩 사들고 와서 아버지한테 겁나 까였던 기억이. 야, 근데 이분이 93년생이거든요. 아이고. 야, 액박이야. 야. 플스. 어려. 네, 사카리님은 플스 세대고. 우리는 뭐지? 페미콤. 나 디스켓. 패밀리. 우리는 5.25인치 디스켓 시절. 그 세가사에서 나온 게 소닉 게임. 메가드라이브 막 이런 거. 저 때는 그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아파트에 있던 상가에 그런 일본 게임을 이렇게 몰래 사들여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 밀수 가게가 우리가 인기 많이 있죠. 사장님 안 계시면 하늘 어디 갔어요 하면은 이제 깜빵 갔다고. 빵 가셨다고? 네. 그리고 또 돌아오시고 또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미스터 보거스님께서 제가 이때 20소스를 좀 늦게 업로드를 했나 그럴 거예요. 그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뭐 이상한 네. 거.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너무 괴롭혀 그래요. 좀 쉬게도 해줘요. 컴은 먼지가 최대의 적. 청소기로 먼지 제거해보시면 어떤지라고 제 컴퓨터 먼지 걱정해주시고. 이렇게 깨끗한, 내 생각에는 우리 셋 중에 제일 깨끗해, 내가 봤을 때는, 쇼씨가. 참고로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이라서 먼지 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에다 이런 거를, 키스킨? 이거를 깔아놓는다니까. 대단해. 알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살 때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따로 사야 돼. 우구님께서 허허 석탄일인 오늘도 북한의 해커들은 부지런히 일하시나 보네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해커들이 우리 방송 업로드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요. 종북 방송이라고. 네. 아유. 조심히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종북 만약에 우리가 진짜 종북이면 우리 업로드가 되는 거 도와줘야지.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막으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우리가 종북이 아니라는 증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해커들이 막았다는 거 자체가. 오두님께서 첫 회 듣고 나랑 안 맞네 했는데 18회 듣고 정독증. 18회가 무슨 회였지? 리듬 게임. 아, 예. 어디 하셨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야, 역시. 감자녀님 나왔던 거죠. 하이테라면 자바게임 내용 나왔나요? 포트리스보다 10대를 불태웠던 자바게임. 어디 가서 한다는 말도 못했던 왕생쥐 처 매크로를 공부하게 했던이라고. 저 매키로는 뭐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같은데? 머드게임 얘기하시는. 아, 그냥 또 누구누구 머드게임. 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레네케님께서 제가 비록 고3이지만 보글보글은 더럽게 많이 했죠. 스노우 브라더스랑 보글보글. 집 근처 오락실도 없어서 컴퓨터로 했던 까르르 깔깔. 금전 부담 없어서 절박함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풍요로 물질이 풍요로운 세대야. 그러니까, 예. 돈은 없는데 집에 컴퓨터는 있어. 야 멋있어. 동짜몽님께서 이분 그 진우님이었죠. 예. 보글보글이 처음 오락실에 등장한 80년대 후반기 시절 저는 중학생이었죠. 당시 남자뿐 아니라 일부 소녀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인기 게임이었죠. 특히 친구끼리 인용하면서 사탕 아이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양보하는 우정을. 먹으시라고 캐릭터들끼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죠. 캐릭터들끼리 이러면 그러니까 이분 그 전자오락 사망위에 출연했었잖아요. 예. 이분이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게임하던 시절은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예. 비폭력. 귀여운 캐릭터들이 과일을 먹는 게임밖에 없다고.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렇죠. 체리 같은 거. 예. 야해봤자 땅 따먹기. 그렇지. 네. 온 국민의 영양간식 체리. 예. 그것 때문에 그 FTA가 네. 소멸했다는. 아, 세리값 내리려고. 이정환님께서 제가 아는 속설 중에 게임하다가 해성이 떨어지면 끝판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있으신지라고. 이게 무슨 게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글보글 얘기 같아요. 네. 예, 게임하다가 해성이 떨어지면 끝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해성이 언제 떨어져?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게 계시면은 진짜 몇 분의 1 확률로 해성이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 하나 보지. 일단 알겠습니다. MACYOUNGHO 마청호인가? 하여튼 이분님께서 모르겠어요. 20세기 소년과 소녀 덕분에 20세기 소년과 소녀래. 나도 알바다 정주행 중입니다. 아, 예. 그리고 쇼님 행정기수 몇 기이신가요? 전 805기인데 재미없으면 서무 손잡고 오세요라고. 서무.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제 고참이다 이 얘기야. 아. 저는 이제 행정기수 820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마 6개월 정도 먼저. 그거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그 정도 돼요. 20 몇 개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한 34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20년쯤 위에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김홍국 선배님. 별로 선배 아니야. 그리고 중대가 다르면 아저씨거든. 아, 그렇죠. 네. 서무 손잡고 안 가겠습니다. 네. 이제 와서. 네. 써니 MSG님께서 전자오락 모름지기 총알이 많아야 우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서 소녀가 총을 쏘는 그런 사진을. 짤방에. 이분은 항상 그 짤방의 달인이에요. 네. 네. 집에 엄청 많다는. 그러니까 짤방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총알의 의미는 돈이죠, 돈을 돈.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현금 캐시. 동짜몽님께서 다시 녹음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분이라고. 집에 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그렇죠. 겁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네, 용서님도 생각해보면 할 얘기 중 10%도 못한 것 같지만 한도 끝도 없으니까라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력이란 거죠. 그렇죠. 네, 또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순위가 계속 떨어진다면은 옛날 게스트분은 계속 돌려받기가. 순위 제일 높았던 분으로. 오 작가님?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그때 제일 높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래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다. 네, 맞아, 맞아. 오 작가님 음. 걸로 이제 아이튠즈 1위를 찍었었죠. 네. 한 1시간여 가량. 캡틴 큐섬님께서 전자로 사망위 때 조이스틱 2개로 했던 태권도 게임이 있다고 네. 아, 예. 근데 그게 가라데 챔프라고 라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태권도가 그러니까 아니었어. 가라데요. 가라데 챔프라는 게임이래요. 역시 또 일본에서. 네. 여튼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카리님과 함께 추억의 괴담에 대해서 20세기가 괴담이에요. 공포의 시대였나 봐요. 그렇죠. 되게 아무래도- 유난히 이게 세기말이라서 온갖 것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1910년에 태어나고 이랬으면은 이런 걱정 안 했어요. 3.1운동 아이고 세상이 망해서 같이 죽으면 되겠구만 이랬을 텐데. 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뭐가 10년대생 성대모사. 1910년대생 성대모사. 빈사마. 언제 했나요 제가? 아, 여튼 뭐 어떠한 할 얘기가 남아있죠 우리가? 저는 이게 도시괴담이랑 이게 TV에 아. 나왔던 무서운 얘기, 무서운 드라마. 도시괴담이라. 야, 그 왜 저기 일본 뭐 도시伝説. 그렇죠. 도시전설. 네. 네. 많죠. 어번 레전드라고 하죠. 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되게 섬뜩했던 거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아, 아니 너무 리액션이. 아니 아. 왜냐면 나도 섬뜩했었거든. 그리고 또 나도. 한동안 엄청 잊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도시 공간에서 이게 다른 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면 안 무서운데 모르기 때문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전문가니까. 흉흉한 이렇게 일들이 동네에서 많이 생겨서 엄마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엄마가 마중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떡해. 무서워. 벌써부터 무서워. 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냐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좀 무섭게 말해야지. 알던 내가 네 엄마를 보이니? 그렇게 마지막에 반전하는 게 요코하마. 예? 몰라요? 아, 요코하마 몰라? 그게 뭐야? 요코하마가 뭐야? 해주세요.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래? 아니, 일본에 살다 가져야 돼. 어떻게 요코하마를 모르지? 아니, 요코하마는 아는데 왜 여기서 요코하마가 나오냐는 거지. 얘기해주세요. 아, 이제 어떤 나쁜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했는데 음. 여자를 이렇게 머리만 잘라서 바다에 던져요. 아, 근데 어부들에 의해서 그 머리가 건져져요. 근데 예. 무엇을 물어봐도 요코하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와. 어디서 살다 왔니? 너 몇 살이니? 이제 요코하마. 요코하마. 그러다가 아. 이제 죽은 머리가 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박람회 이런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머리를. 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는데 이제 그 죽인 남자가. 옛날 남자친구가 보게 된 거죠. 오. 그래서 누가 널 죽였니? 그러니까 바로 너! 나 내가 마치 죽인 거 같았어. 뭐 이런 식의 그 어. 대답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아, 뭐, 초등학교 이제 네. 11살, 12살 네, 그때 네. 아. 네. 학원 선생님이 해줬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비 오는 날마다 네,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그렇지. 저번에 그런 1등, 2등 그것도 내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약간 그 교무실에 모여서 각색을 한 것 같아. 애들한테 그 우애와 1, 2등 간의 그 너희들이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음.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무서운 일이 너희한테 다시 닥친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고 이렇게 일본에서는 도시괴담이 뭐가 있나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한 거지. 나는 그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때. 네. 저도 초등학생이었어. 우리 다 초등학생 때 얘기하는구먼.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간 휴지주가, 파란 휴지주가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실제로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네. 스토리를. 그거잖아요. 좌변기에 앉으면은, 그 밑에서 목소리가 손이 들리는 나고. 거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네. 돼서 죽는다. 파란 휴지 달라고 하면은 목이 뭐, 쫄려서. 아니 제가 기억하는 목이 쫄린 게 아니고 뭐 피를 다 빨려가지고 퍼렇게 질린다. 뭐 이런 식으로. 목을 졸라가지고 퍼렇게 얼굴을 퍼렇게 돼가지고 어. 죽는다고. 난 피가 다 뽑혀서였는데. 아이고. 더 무섭네. 예. 그러면서 저희 괴담이 또 있었던 게 TV를 끝까지 애국가 나오는데 보면은 회색 노이즈가 아, 막 있을 때가 있잖아요. 화면이. 그때 뭔가 안 좋은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어. 나 그런 것도 들었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다가 보면은 음. 그 약간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교신을, 그러니까 주파수로 교신을 보내온다고. 아다리가 맞아서. 북쪽에서. 아니, 그쪽 말고, 그쪽으로 연결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다가 다 잘랐잖아. 아니, 외계에서, 이번엔 괴담이잖아요. 외계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는데, 그게 외계에서 보낸 신호다, 외계에서. 그게 몇 년 뒤에 밝혀졌잖아요. 빵상 아줌마라고. 그게 엑스파일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진 적이 있어요. 멀더의 그 엑스파일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죽었다 살아난 소년이 그걸 보고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주식시장 그래프고 막 이런 게. 야. 스카리? 이리 좀 와봐요. 스카리? 그거는 경찰서 사람들이잖아. 떠고다가 이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주에 그 화장실의 하나코상이라는 그 여자 괴물 화장실에 서식하는 그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에는 안 나오거든요. 하나코가 여자니까 여하구니까. 검색해보니까는 남자 화장실용 귀신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유명했던 거죠. 토시오는 주온이고. 근데 어찌됐든 그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이 되게 더 무섭게 느껴지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죠? 그때 일본 영화들도 무서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영화 되기 전에, 이거 저 고등학교 때인데, 그 링이라는 게 원래 소설 책으로.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나왔었는데, 1, 2, 3편까지. 루프. 그거를 이제 버스데이. 수업 시간에 이제 몰래 읽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또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 돌려보면서, 나 이렇게 말 재미없게 하네. 이게 재밌어. 자기 고백 재밌다. 자기 고백의 아이콘. 또 하나 생겼어, 오늘. 링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사다코 3D라고. 네. 재밌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궁금하시면은, 나도 알바다를. 예. 그때 링이랑 같이 나왔던 게 쌍생아 이런. 그 영화였죠. 그게 저희 때 되게 무서웠던 게, 일본 문화 3차 개방이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정식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하나비 이런 것부터. 그래서 그때 뭐 작품성을 인정받은 운하기 이런 거랑. 운하기. 그 무렵에 그게 굉장히 우물 속에서 산다거나 이렇게 습하고 눅눅한 설정이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검은 물 밑에서라는 영화도 있었죠. 맞아. 네. 링 감독이 만든 거죠.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때 의학소설이 약간 쪼이는 의학소설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미필적고입, 코마 이런 거. 사실 그 링의 속편인 스파이럴도 약간 의학소설로 분류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게 되게 무서웠었죠. 공포책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퇴마록 생각이 나는데 그 퇴마록이 국내편, 세계편, 말세편, 혼세편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극장판은 뭐에 속하나요? 극장판 혼돈. 카오스구나. 뭐도 아닌. 뭐도 아닌. 안성기만 기억나네. 신현준 씨 나왔었죠. 네. 추상미 씨랑. 그렇게 코 큰 현암이 있을 줄은. 그리고 그 당시 건축무한 육명각지의 비밀. 저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상의 시를 막. 어느 순간부터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그 수식어가 붙게 되잖아요. 쉬리요. 쉬리부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쓴 거는 테마록이었어요. 네. 하지만은 테마록에 너무 많은 돈을 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인정받지 못했죠. 속상만. 근데 돈 많이 쓴 영화치고 잘 되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냥팔이 소녀의 집. 그게 생각이 나서 말한 거야. 정말 감독님이 승천하실 뻔했다는.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그거 제가 나알바에서 언급했는데 예. 기억나시죠? 예. 네이버 검색창에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쳐보시면 나옵니다. 예. 열심히 들으시는 분께서. 저는 이것만 들어요. 그렇군요. 이것만. 예, 이게 뭔지 20세기 소년, 소녀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또 어떤 거?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나는 게 재연 프로그램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 서프라이즈의 원형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세기말에. 그때 나왔던 게 MBC의 이야기 속으로라는 이야기 속으로. 제가 대항하는 SBS의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게 되게 그랬던 게 이야기 속으로가 시청률이 빵 터졌어요. 오. 온갖 초등학생들을 다 그 심야에 TV 앞으로 모여들고. 그게 수요일 11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서프라이즈랑 비슷한 그런 류잖아요. 근데 근데 좀 더 공포 쪽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쓰는 거죠. 아, 맞아. 그러면은 그 외국인 배우들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저 되게 무속신앙이랑 많이 연결된 아.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제가 연도를 찾아갖고 왔는데 96년부터 99년까지 했거든요.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근데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이게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하기는 힘드니까 탈북자는. 그 사연 중에 되게 무서웠던 게 혼수로 이불을 해갖고 갔는데 꿈에 자꾸 여자가 입을 폭신폭신하냐고 막 이렇게 쪼는 거예요. 어우. 무섭다. 예. 너무 무섭잖아요, 밤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불이 폭신폭신하네? 그런 거죠. 특히 북한 말. 잠을 잘 자고 있구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북한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교회도 없고 뭐 없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다가 뜯어보니까 이불에 이렇게 피가 그 사연이 그거였어요. 이게 어떤 새댁이 그 이불을 싣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에 젖은 걸 이불 가게에서 주워다가 겉에 호청만 바꿔서 판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태운 다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더라. 뭐 야.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매주. 오. 그 이야기 속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두 분 기억이 다? 안 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랑 빈사마 같은 경우는 그때 수험생이라서 공부 열심히. 또 요렇게 예. 넘어가네. 저는 그때 이제 나가서 오락하느라. 그때 막 유체이탈한 얘기, 맞아, 뭐 사후 세계를 겪고 왔다는 둥 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이거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조장한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아, 그때 또 막 열심히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영화 프로그램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공포라는 게 공포 영화가 항상 불경기 때 유행하는 게 제작비가 얼마 안 들기 그렇죠. 때문에. 싸게 먹히죠. 네. 그래서 그때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최지우가 얘기한 게 빵 튼 거예요. 그때 한때 미절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예. 그 시어머니가 네. 내 아들 뺏길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올가미. 그건 올가미. 올감이죠. 어. 미절이가 미절이와 비슷한 한국의 올가미. 올가미.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소리가 났더래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촬영인지 모르고 위험을 알려주려고 했다. 와, 되게 훈훈하다. 뭐 그런 얘기. 근데 그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이렇게 확 하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이야기 속으로랑 그 토요미스테리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경찰청 사람들 요때였다 이렇게 뭔가 같은 계열이네요.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라고. 되게 뭔가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뭔가 되게 국어책 읽듯이 증언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야. 저희 뭐 너무 무섭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무슨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들. 맞아. 그 설득력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극장 가면은 시스타의 보라가 예. 철분제 CF에 나옵니다. 혹시 본 적 있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은 게 철분제네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민간인들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어떤 소녀가 그날이 되면은 몸이 아파요. 아프곤 해요. 이러는데 미치겠는 거야. 철분제를 먹으면은 낫다고. 살아나요. 야, 오히려 그렇게 어설프게 말하니까는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거야. 정말 아프겠구나.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토요미스터리가 이렇게 가다가 극화로 바뀌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제보가 딸려서 그런지 무서운 약간 지금의 사랑과 전쟁처럼 뭔가를 과장한 듯한 느낌의 드라마로 바뀌면서 막장으로 갔네요. 무서웠던 게 뭐 만화 가게가 어떤 아가씨가 했는데 사라져요. 근데 막 알고 보니까 그 벌레가 나타나서 알고 보니까 시체가 벽장 뒤에 있고 막 그 아가씨가 네, 뭐 이런 식의 되게 너무 과장된 게 막 나오면서 그때 뭐 차인표가 나왔던 뭐 100만 불 미스테리 이런 것처럼 현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룰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속으로도 그렇고 토요미스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뭔가 위험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너무 그런 아예 허황되면
그냥 사람들도 허황되다고 하고 넘어가겠지 이러는데 가끔 되게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절이나 교회 근처에 그냥 이를테면 절은 되게 그 외딴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 가는 길에는 귀신들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절 자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귀신들이 더 밀집해 있다는 거야. 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말 자주 가는 절에 계속 못 가고 막 그 산길을 방황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게 귀신들이 절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저 악기가 돼가지고 막 그 주변을 맴돌겠구나. 이렇게 좀 작가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득력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게 하려고 정말.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 무속신앙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뭐 죽은 지 3일 만에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그래서 3일을 냅뒀다가 묻는 거다. 살아날 수 있어서 숨이 돌아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되게 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뭐 옥황상제를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다가 탈출했다. 뭐 저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지원 있잖아요. 옛날에 자살한 가수. 내 눈물 모아. 서지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괴담이지만 그런 소문 되게 돌았었거든요. 서지원이 죽었는데 뭐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뭐 그런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잠깐 잠들었는데 관에다 걔를 담아가지고 생매장이야.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뭐 알고 보면 여기 다 이렇게 피가 다 묻어있더라 나오려고 그런 괴담 돌았었는데 나만 들었나? 하긴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뭐 달에 가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니까. 비틀즈도 죽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괴담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런 것도 있었고 드라마도 많았어요. 공포 드라마. M이죠, M.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게 내용 대충 기억하시죠? 그리고 낙태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문화의 어머니가 사실은 뭐 낙태를 해가지고 이미 애가 없는데 낙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문화를 가졌는데 거기에 그 낙태한 아이 영혼이 같이 살자고 들어가고 그래서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근데 그때 M이랑 더불어서 이제 제가 MBC 공포 드라마가 3개가 있더라고요. 거미라고 이승연이 나왔던 건데 저는 솔직히 M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연구실에 거미를 이렇게 실험으로 하다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미인 거죠. 독거미. 그래서 이승연 씨가 되게 1인 2역을 했는데 연기를 썩 잘하지는 못하셨어요. 연기 논란. 매기고 가네요. 네. 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네. 잘했으면 좀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웠다. 네. 여름에 한여름에 했는데 이계인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계인. 주먹왕자님 이분이. 근데 굉장히 거기서도 제 기억에 항상 전원일기에 나오는 아저씨가 거기서도 되게 어설프게 나오는데 왜 그런 사람들 왜 죽을 위기를 겪으면 왜 공포영화 법칙 있잖아요. 어수룩한 사람들이 죽을 때 되게 무섭게 죽는 거. 맞아. 그래서 그게 저는 M보다 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M이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거미를 했어요. 왜냐면 MBC가 저기 공포 맛을 들인 거죠. 공포 이게 시청률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에 히로인은 막 그러면서 이승연 씨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거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무서웠던 게 저는 거미를 보고 한동안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왜냐하면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승연 씨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뭐 하여튼 어떤 여자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막 엘리베이터에 거미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거미가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진짜 거미였네요. 리얼 거미들이 막 그럼 CG인지 뭐 그냥 모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막 모사를 하는데 막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되게 겁에 질려하는. 근데 내가 못 하겠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그 다음에 막 가끔 연구원들이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미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거미 말고 그걸 보면서 저 거미의 학명은 막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짝을 봤는데 예. 곤충학자가 나온 거예요. 멋있다. 근데 역시나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인터뷰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카메라 앞에서. 근데 갑자기
그 시골이니까 파리가 날려요. 그 제작진이 저 파리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는 예, 학명은 뭐뭐뭐고요. 날아가는 파리를 보고 다 학명을 맞추는. 멋있다. 아, 그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그걸 얘기하니까 저거는 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되면 해를 끼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에서 보던 거미마저 무서워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공포 영화나 드라마는 다 일상성이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거미는 근데 열심히 안 봤던 것 같아 생각에. 근데 M을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되게 이렇게 펌프의 와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서운 건데 그 무서움을 더 뭐랄까 더 무섭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본다고 해야 되나? 불도 꺼놓고 혼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걸 굳이 보겠다고 무서운데 그래서 막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나는 기억에 그때 그게 한 몇 년도지? 저 한 94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94년도.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그 시문화가 이제 그 눈 초록색으로 변하면 목소리가 변하잖아. 맞아요. 넌 나를 죽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쵸. 되게 무서운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되게 빵 터졌던 게 그 이제 CG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눈 초록색부터 해서 그 뭐지 뭐 이렇게 건물 위에서 막 떨어져고 막 이렇게 맞아.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 봐도 너무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CG면 허접할 수밖에 없지. 네. 라스트 씬 기억나요? 시문화가 결국은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시문화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M이라는 나쁜 애를 죽이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높은 굴뚝위에 막 올라가. 그래서 막 착한 시문화가 됐다가 막 M이 됐다가 착한 시문화가 됐다가 한마디로 그 정도의- 원맨쇼죠, 세 글자로. 그 정도의 연기력이 없었지만 안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 힘든 거지. CG도 안 돼, 연기력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청춘의 덫을 찍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아. 다스리하고 얼마 안 돼서 마지막 승부 찍고 얼마 안 돼서란 결국 말이에요. 떨어지나요,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떨어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그게 막 너무 나는 슬픈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M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는지 막 자신의 한스러운 얘기를 막 해요 또. 근데 막 그걸 어머님들이 보면 아이고 그래 너도 불쌍한 아이지 막 이런 한국적 정서를 끌어내려고. 그래. 팔자가 드세네. 그렇지. 어쩔 수 없는겨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 저도 주원 보고 그랬어요. 어쩌다가 저런 거 만나가지고. 주호는 대박이었죠, 진짜.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 약간 서양의 공포 영화는 그냥 진짜 그냥 무서운 어떤 존재가 있고 걔에 대한 스토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 악령이지 그냥. 근데 동양의 공포는 걔한테도 다 있어 이유가. 사연이 있어. 그렇지. 그 링에 나오는 플래시백이 사다코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되게 비슷한 컨셉으로 6년 뒤에 KBS RNA라고 나왔었어요. RNA. 기억하세요? 배두나가 나왔었던 드라마인데 아이고 기억납니다. 배두나가 몇 년도라고요? 2000년도예요. 2000년도. 그러니까 배두나 저랑 빈신에 술 먹을 때. 대학 가서 TV를 볼 시간이 없었지. 여름에 했는데 이게 일본의 어떤 학자의 영혼이 이 여자 그 소녀한테 수술을 하면서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의 과학 성과, 뇌가, 과학 성과를 쓰고 싶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뇌를 이쪽에 쓰는데 M처럼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과학자였다가 배두나였다가. 되게 평범했다가 아니었다가를 막 하다가 되게 거기서 정말 메디컬 스릴러 공포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KBS에. 혹시 배두나도 마지막에 굴뚝에서 떨어지는지. 그거는 할 수 없지. 이미 시민아가 정점을 찍었기 벽에 때문에. 놔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놔주는구나. 그 일본 과학자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사연이 있는 거지, 나도. 그래서 클래식은 그거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렇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다들. 그렇지. 맞죠. 네. 네. 전설의 고향에 막 그 구미호를 어찌됐든 처음에 쓰는 고소영이 그런 나왔죠. 경우가 그때. 있잖아요. 근데 고소영의 구미호는 저기 영화 구미호고. 그렇지. 영화가 정우성의 데뷔작이었죠,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전설의 고향이 이제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민간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구미호잖아요. 그래서 신전설의 고향 이렇게 할 때마다 꼭 1화는 구미호로 시작. 여우두이전. 그렇지. 그 김유정이한테 아. 어린아이한테 키스신 시켰다고 그렇게 난리.
근데 그것도 결국엔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 믿지 못했잖아. 아니, 뭐 여기서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못 믿어주는 거야? 다 참고 하면은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간도 먹고 나쁜 짓도 했어. 그러나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끝까지 함께 하려고 인간으로서. 하루만 참지. 인간 남편 규탄대 같은 그런. 이러한 대사를 이제 TV 앞에서 내뱉는 거죠. 그렇죠. 하루만 참지.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설의 고향은 마지막에 나레이션.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 전설은 뭐 충청 어디에서 전래되는 이야기로 막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슬픈 전설을 담고 우리의 있습니다. 소리를 찾아서 이게 생각나. 아직도 그곳의 폭포는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며느리의 한이 눈물이 돼요. 아. 근데 전설의 고향이 되게 이것저것 무서운 얘기 막 많았죠.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왜 그 구전 민간 설화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바리대기 공주 뭐 이런 오.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은비까비가 드라마판으로 나오는 기분. 오. 야, 맞아. 은비까비가 그게 되게 무서워요. 보다 보면은. 왜냐하면 어쨌든 나쁜 사람이 되게 뭔가 이렇게 죄를 받는 그런 내용. 권성징악. 권선징악이 굉장히 은비까비 뭐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게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민간 설화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책처럼 나온 것도 있어요. 뭐 용머리 바위의 진실 막 이러면서. 그게 국어교과서에 나와요. 고등학교. 아, 용소와 며느리 바위. 기억이 안 나. 7차 교육과정을 6차야. 세대 차이. 우리 몇 잔지 몰라. 아,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서 나와요. 전설과 민담과 설화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아이고 그런 거 했었어요. 아, 했었는데 구분해야 되나? 아니 근데 구분하라고 그때만 시험에 하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와. 구분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때 그러면서 왜 그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는데 이제 그 시아버지께서 똥을 한 바가지 퍼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며느리가 쌀을 퍼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2개만 꺼내 갖고 와서 도망을 가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뒤돌아보죠. 그렇죠. 뒤 안 돌아보면 이야기가 안 성립이 안 되죠. 되니까. 그러니까는 안 돌아보고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럼 좋을 그게 안 텐데. 돼. 아, 여자가 또 착해. 그래서 뒤를 그랬더니. 돌아보니까는 이렇게 수몰된 거예요. 자기네 집 쪽은 다. 아.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로 굳은 거죠. 자기 아. 강아지와 아기를 업은 상태로. 아. 그래서 그 용소가 거기가 이제 호수가 돼서 용소라고 부르고 며느리 바위가 있다. 며느리 바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전설 고양이. 전설의 고향엔 그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늘 무슨 스님이라든지 뭐 지나가는 삿가스 귀인이 그런 걸 알려줘. 근데 그건 착한 애만 피할 수 있고 그렇게 못된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는 식으로. 그리고 되게 비극이었던 게 제인 폭포 이야기라고 나와요. 아, 어떤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광대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랑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탐관오리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아. 청을 들라고. 그래서 왕의 남자랑 비슷한 내용. 너를 가지겠어. 네. 너를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기를 해요. 못 주겠다. 내 아내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폭포에 줄을 메고 저거를 건너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를 죽이려고 줄을 미리 좀 달아놓는 아, 계략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폭포를 지금도 제인 폭포라고 부른다. 아, 그래서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고. 나는 마른 폭포 보고 싶어, 일단. 과연 있나? 그게 뭐 가평에 실제로 있는 전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가평. 꼭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제 지명이 지명이 나. 아. 그 동네에서 전해지는 진짜 전설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내 딸이 내놔도 사실은 내 아이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올바로 걷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시체를 썰어다가 먹이면 아이가 낫는다더라. 그래서 먹였더니 그 시체가 매일 찾아오는 거죠. 내 다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장면만 기억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시체도 불쌍한 거잖아요. 그 아줌마도
애가 그러니까 이제 모성으로 그랬던 거죠. 얼마나 그러면 안 힘들었으면은 그랬을까. 아, 그런 게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소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민담 서랍을 다 갖다 써도.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처럼 막 50개의 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프라이즈로 가는 거네. 외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덴마크 어느 도시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 몇 년까지 모아놨다가 한번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이 이렇게 잊혀질 때쯤에는 전설의 아. 고향에서 캐스팅 새로 해서. 전설의 고향 극장판도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알아요. 되게 2m가 넘는 여자 귀신이 나오는. 개방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게 오늘 오는데 항상 여기 들으시는 분들 리뷰가 기억력이 없다고 해서 아, 연도를 찾아서 적어 갖고 왔어요. 야. 이야. 우리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는. 그래서 하지만 게스트만 그게 지나고. 우리는 제자리. 제자리 걸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2000년대 이후로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괴담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SBS의 고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고스트라고 하면 이 둘은 몰라. 나 몰라. 몇 년 전에. 99년도. 99년 고스트. 고스트에 나왔는데 뭐 그때도 김상중 아저씨가 나와요. 김선수 아저씨 악마로 나와. 악마로 나오는데 동생이 죽어서 이렇게 별로. 복수심이 불타는 아. 역할이에요. 동생이 박지윤. 네. 그래 하늘대꿈 부르던. 아, 아나운서가 아니고. 나 어른이 되어도 이거 하더라. 성대모사 꼈네요.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상중만 발군이다라는 결론. 아. 김상중이 진짜 악마같이 나와. 아. 김상중만 브라운관에 비춰주면 너무 무서워. 그 다음에 조명을 꼭 기억나시죠? 네. 김상중 나오면 빨간과 검정을 섞은 조명이 나와. 그쵸. 그게 딱 강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준비하고 봐라. 친절하게. 그 다음에 고스트가 막 이렇게 그 다윗의 별인가? 막 이런 그쵸. 식으로 그거를 막 불로 그거를 이렇게 그 CG가 안 되니까 연출부가 이렇게 그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거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그 거기다 석유 이렇게 묻혀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 이렇게 놓으면 확 타오는 거예요. 그 별 모양대로 원형이랑. 아.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여름용 드라마예요. 네네. 남양 특집 드라마인데 KBS의 천사의 키스라고 겨울용 드라마가 겨울용 공포 드라마. 아,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로맨스물일 것 같은데 천사의 키스. 조민기 아저씨가 나오고 조민기 아저씨가 악마로 나와. 그리고 유호정이 천사로 나와요. 그리고 차승원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시절에 네. 차승원이 남자 주인공이고 근데 이재은이 나와요. 그것도 악마로 나오거든요. 차승원이 리베람에 찍던 그 시절인가요? 이게 98, 찍기 99년도거든요. 전이구나, 그러면.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김에서 플러스 유 나왔을 시절이야. 그쵸. 이렇게 앞머리 덮개 붙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젤 뒤집어 쓴 코믹 이미지가 아닐 때였죠. 네. 그쵸. 근데 그분이 나왔을 때 이 드라마가 되게 악마 천사 나와서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울 악마, 시계 악마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웨딩 천사 피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악마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 다양한 악마들을 소개하는. 그러면 두 종류예요. 그렇지. 천사 둘, 악마 둘인데 그렇지. 윤문식 아저씨가 천사로 나오죠. 야, 정말 이미지가 천사 이미지는 아닌데. 썩을 것들. 그래서 유호정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하다가 결국에 하다가 막판에 둘이서 결혼을 해요. 천사랑. 천사랑 결혼을 해요. 차승원이.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윤문식 아저씨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애가 물어봐요. 내 안에는 악마가 있냐 천사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애기가 천사가 돼서 사람 마음에는 악마와 천사 모두가 있단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아이가 인류의 조상? 야. 성선설과 성악설을 다 부정하는. 진짜 중학교 때 들었으면 생각했을 텐데 지금 들으니까 뭘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6학년 졸업하고 겨울방학에 빈둥빈둥 내면서 볼 때예요. 정말 큰 가르침을 줬던. 앞으로의 진로에 엄청난 뭐라 영향을 그래야 끼쳤다고 되지? 볼 수 있는.
제가 이거를 정시에는 못 봐요. 어르신들이,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니까, 토요일 낮에. 그렇지. 재방송, 재방으로. 토요일 낮에 이런 걸 봤었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내용 자체는 확 기억은 안 나는데 조민기 씨가 그러니까 악마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쵸. 악마 자택이 있는데 악마 자택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미니멀리즘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 가구가 어두운 색인데 벽이 약간 광택이 나는 소재. 그리고 다 되게 심플해. 되게 심플한 가구들. 어두운 젠 스타일. 그렇지. 기본적으로 좀 자금이 있어야지 그런 인테리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악마니까요. 근데 그 악마니까. 와중에 천산 돈 벌겠다고 꽃집을 해요. 맞아. 아. 꽃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플로리스트였구만. 아니, 역시, 좀 악해야 사람이 돈도 잘 벌고 하는 거야. 천사 아무리 해봐야 돈이 안 돼. 악독하게 돈을 모아야지. 야, 그 드라마까지 나올 줄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진짜 21세기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진짜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면은 뭐랄까 인터넷으로 다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괴담, 않나요? 인터넷 괴담. 그러니까. 요즘에도 왜 투채널이라고 일본 커뮤니티 녹음 니 찬네르. 있잖아요. 예. 그거 번역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많이 뭔가 흉악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많이 그 매체가 그런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흉악한 얘기들이 퍼지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일상생활에서 흉악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일상생활에서 너무 흉악한 뭐 범죄 막 님이라고 하지 마자. 오원춘 사건 막 이런 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김태촌 사건 이런 거. 그렇죠. 피바다를 만들어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그런 괴담이 안 만들어줘도 일상이 너무 무서운 거지. 아니, 그리고 약간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해야 돼? 영악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린애들까지 되게 영악해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만약에 이런 무서운 얘기들 같은 거 해주면 엄청 무섭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진짠지 아닌지 뭐 확인할 길도 없는 거고. 근데 요즘은 뭐 어린애들도 다 인터넷 해가지고 그래. 에이 뻥까지 막 이럴 수도 네이버 있는 거고.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런다니까. 이것은 사실인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는 그때가 딱 저희가 되게 재밌던 세대를 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90년대에 대중문화가 다 되게 발달하면서 쓸데없는 것도 책으로 되게 많이 만들고 뭔가 계속 기록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서운 일이라고 하면은 왜 막 그런 SNS 활용해가지고 왜 자기가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딸이 뭐 가출했어요.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봤어요. 우리 딸이 가출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그 애를 학대했었고 그 애를 찾으려고 그거 있었잖아. 그 SNS를 엄마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애 아들 실종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범인이었고 그 실제 사건이 있었죠. 네, 얼마 그런 전에. 식으로 일상이 너무 무섭다. 요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일 무서워. 그쵸. 아,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어. 제일 무서워. 그것이 알고 솔직히 싶다. 서프라이즈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그건 약간 코믹 이제 연기를 너무 못해. 이번에 왜 웃으려고? 진짜 그리고 그거는 뭔가 과거 옛날 그것도 외국. 가끔 무서운 거는 이것도 다 실화인 게 막 중국에서 핵실험하고 묻으려고 했던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괴담 뭐 이런. 인터넷. 그리고 요즘도 그런 도시전설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좀 최근에 흔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도나 항상 인도 아니면 중국이야. 근데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 그러면은 이렇게 부인을 먼저 태워. 그리고 자기 타려고 하는데 가버린 거야. 택시가. 근데 장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뭐 이런 식. 나중에 시체를 찾았는데 뭐 다 없더라. 뭐 이런 이거는 약간 덜한 괴담인데 어떤 분이 중국에 여행 갔다가 맹장이 갑자기 터져서 급하게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한국 와서 검사를 한 번 더 해봤죠. 그랬더니 덤으로 콩팥까지 떼가셨다고. 야. 근데, 어떤 그 네이트 판에나 나올 거야. 근데 제가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 관련 흉흉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참 너 일찍 갔다 오길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한때 한창 그 한비아식 여행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죠. 그게 정말 위험한 거고.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2007년도에 갔었는데 2007년도에도 그 여행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7일은 여행사 사람들이랑 다니고 나머지 한 달 반은 내 혼자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7일 같이 다녔던 그 여행사 가이드 언니가 절대 6시 이후에 숙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6시 이후에 막 이런 뭐 인도 북부에 보면 암리차르라고 돼가지고 왜 이렇게 그 신전 뭐 사원 이런 게 금색으로 돼 있어. 그건 사실은 밤에 조명 쏘는 걸 봐야지 그 장관이거든요. 그런 거를 갈 때는 사람 6, 7명이 같이 가는데 릭샤라고 해요. 릭샤도 이렇게 좀 이상한 데로 그러니까 큰 길로 가자고.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 막 지름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큰 길로 가자고 하고 웬만하면은 릭샤 타지 말고 뭐 택시를 타라든지 그 진짜 교통수단을 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팁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6시 이후에는 안 나갔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말을 들었군요. 그렇죠. 네. 안 뺏기려고 장비. 그때도, 제가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열차에서 그 사람들이 타주는 음료나 뭐 아니면은 뭐 호두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왜냐면 거기 다 발라져 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술을 쓰는 게 먼저 먹고 줘. 이게 안전하다고 먹고 줘요. 그럼 걔도 먹고 나도 먹잖아요. 그럼 둘 다 뻗는 거야. 왜냐면 옆에 구루들이 있거든. 한패들이 있어서 뻗은 애는 뻗은 애를 싣고 가고 나는 장기 적출당하고. 이런 식의 괴담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 네. 마지막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이런 괴담이 무서웠지만 21세기는 사람 조심하라. 뉴스가 제일 무서워. 뉴스가. 제가 그 비디오 껍데기에 써있잖아요. 비디오 처음 시작할 때.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가 무서워. 요즘 어린이들은 굿하는 영상 나오고 막. 그러고 막 이연세식으로 무슨 뭐 칼을 휘두르는 그런 영상 나오고. 그리고 애들 3명이 전쟁터 같이 뭐 이런 거 하고 담배 피우고 있고. 그리고 냄비 뒤집어 쓰고. 호랑이한테 실려간대,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그렇죠. 옛날 어린이들 호환마마 전쟁 가장 무서운 제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법 비디오 뭐 이런 게. 그 불법 비디오를 잘한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컸죠. 이렇게 컸습니다.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예,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늘 2회에 걸쳐서 사카리님께서 진짜 저희 방송에 큰 획을 그을 것 같은. 아니 저는 괴담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의아했어요. 근데 정말 괴담 전문가 맞아요. 드라마도 괴담 쪽만 보신 공포 드라마만 보신 듯한. 오늘 사극 들으면서 되게 팔싹동이 막 이러면서 한 명에 하여튼 나오셔가지고 2회 동안 정말 썰을 많이 푸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되게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만약에 문방구 특집을 한번 나오고 싶어요. 집에서 발굴하신 그 문방구들을 들고. 내가 보기에는 문방구는 사망유의 해야 돼. 문방구 사망유의 해야 돼요. 네. 문방구를 하셨던 분도 모시고. 그러니까 하셨던 분 계시니까. 종이에서부터 별접기 뭐 이런 거. 아유 좋다. 이야. 공예 쪽으로. 네. 그 왜 요렇게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그게 하갈 끼워 넣으면 학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백조접기가 있었어요. 그게 미나 문방구에 나오더라니까.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한 300조각을 접어. 몇백 조각을 접어야 학이 완성되고 이런. 진짜로? 그거 뭔 노가다야?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장미 접고. 그렇지. 장미 나도 접지 않았어. 그 2개로 접잖아. 네. 종이 2개로. 꽃봉오리 장미가 있고 활짝 핀 장미가 그렇지. 있죠. 꽃봉오리 장미는 그 안에 키세스를 넣어서 발렌타인데이에 오빠한테 선물해야죠. 야, 어떤 오빠였는데? 사귀는 오빠죠. 그것도 잘 만드는 애들은 그걸 알바를 했어. 만들어줘, 애들 거를. 얼마씩 받고. 그럼 그때는 그 린 씨가 드렸던 그 오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안 좋은 추억이니까. 없는 걸로 하죠. 카운트도 안 해요. 여튼 20세기 소녀 우리가 오늘 너무 열심히 얘기하느라고 트위터 주소 얘기를 안 했어요. 메일 주소도 안 했네. 네,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메일 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처음 주소 마디가 똑같아. 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메일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분 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보낸 메일을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특이한 거 보내놓고 많은 사람이 이 주제로 메일을 주셨겠지만 제가 꼭 나가고 싶습니다. 난 덕후가 아니야 이거. 난 덕후가 아니라고. 여튼 알겠습니다. 20세기 소녀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카리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카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끝.